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2023학년도 자연계열 모의논술 설명회를 맡게 된 황택규라고 합니다. 문제 해설에 앞서서 논술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일단 수학, 수학1, 수학2, 미적분 이렇게 4과목에서 출제가 되고요. 출제 문항수는 2문항입니다. 그래서 각 문항마다 문항에 해당하는 주제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주제 안에서 소문항이 여러 개 주어져서 그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답안은 문항별로 A3 용지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시면 되고, 시험 시간은 2시간입니다. 그리고 출제 및 채점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적 분석력, 응용력, 창의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하고요. 그리고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공식 암기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나 영어 제시문은 출제하지 않고요. 그리고 답이 틀려도 풀이 과정에 따라서 부분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풀이 과정을 얼마나 더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인데요. 다음 제시문을 읽어보시면은 지금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그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함수가 만약에 미분인 가능하면은 도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그래프의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함수가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A라는 점을 지나고 나서는 감소를 하고 다시 B까지 감소하다가 B라는 점을 지나면은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보시면은 미분한 값이 0보다 큰 데서 증가를 하고 미분한 값이 0보다 작은 데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는 부분을 극대라고 하고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부분을 극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값을 구한다고 하면은 극소값을 다 구하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을 선택한 다음에 그것과 양 끝점을 비교해 가지고 그 중에 가장 작은 것을 택해서 구하면은 그것이 함수 전체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제시문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제시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함수 왼쪽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그려진 게 원래 주어진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 위에서 점을 하나 택하는데요. 그 점의 좌표는 이제 함수 위에 있으니까 t, ft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미분의 정의에 따라서 저 접선의 기울기는 저 t, ft라는 점에서의 값을 미분한 것이 그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이 특별히 점 x0, y0를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x좌표랑 y좌표에 x0랑 y0를 대입을 해보시면은 여기 빨간 상자 안에 보이는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시문 달을 보시면요. 이 경우에는 접선을 생각을 하는데 접선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접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P, FP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Q, FQ라는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에서 그 함수와 직선이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P점에서 생각해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고 Q에서 생각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선이니까 여기서 X좌표의 차이분의 Y좌표의 차이를 계산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직선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기울기가 모두 같아서
F'P 값과 F'Q 값 그리고 Q 빼기 P분의 FQ 빼기 FP 값이 모두 기울기로서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시문을 생각을 하시고 실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어떤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미적분 관련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닫힌 구간 A-2, A 플러스 2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정의된 2차 함수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이 2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실수 A의 값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함수를 그려보시면 아래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생겼는데요. 그 2차 함수를 완전 제곱식꼴로 변형을 해서 살펴보시면은 제곱항은 항상 0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지고 그 최소값은 a 빼기 2가 됩니다. 그래서 1,a-2가 저기 파란색으로 찍힌 점을 좌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a-2가 최소값인데 이것은 전체 구간에서의 최소값이고 우리 문제에서는 구간이 a-2부터 a 플러스 2까지 저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파란 점이 그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 1이 a-2하고 a 플러스 2 사이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정확히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지고 그 최소값은 a-2가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최소값이 20이 돼야 되니까 이것을 그 식을 가지고 풀어보시면은 그 제일 위쪽에 보시는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실 나타날 수가 없어가지고 이 경우는 제외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경우를 보시면은 a 플러스 2가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함수의 최소값은 x가 a 플러스 2일 때 갖게 되는데요. 그때 최소값은 그냥 x에다가 a 플러스 2를 대입을 하면 되니까 그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근해 공식에 따라서 a 값이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은 값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로 a-2가 1 이상인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시면은 이번에는 a-2에서 최소값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원래 식에 대입을 해서 풀어서 정리를 해보시면은 a가 제일 아래쪽에 보시는 이런 모양으로 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은 여기 파란색 상자 두 개 안에 들어있는 a 값들이 우리가 원하는 실수 a의 값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의 문제랑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은 함수가 삼각함수하고 x 같은 것이 더해져 있어가지고 그 정확한 개형을 손으로 그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미분을 해가지고 그 함수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파악을 먼저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니까 그 극소값을 구하고 극소값과 그 양끝점의 값을 비교해서 작은 것을 찾으면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그 값을 찾기 위해 도함수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 fx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시면은 1 더하기 4 코사인 4x라는 함수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그려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훨씬 더 익숙하신 코사인 함수의 모양을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는 1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로 증가하는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요. 그러면은 도함수는 4 코사인 4x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요. 위쪽의 그래프를 어떻게 변형을 하시면 되냐면 x축으로 4배만큼 축소시키고 y축으로 4배만큼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그 위쪽으로 한 칸 올리면은 이게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러한 함수의 모양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함수 값이 양수인 것이 원래 함수 f가 증가하는 곳이고, 이 도함수 값이 음수인 값이 원래 함수가 감소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 f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0에서 마이너스 1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계속 증가하다가 세타 1에서 극대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감소하다가 세타 2에서 극소가 되고, 그 다음에 증가하면서 마지막에 2분의 파이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요, 저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점을 두 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세타 1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세타 2입니다. 근데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극대값은 필요가 없으니까 세타 1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세타 2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세타 2를 f에다가 집어넣어 보시면은 여기 시계 보시는 것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과 마이너스 1의 값,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2분의 파이, 이 세 개의 값을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2분의 파이는 크니까 일단 무시하셔도 되고, 그 마이너스 1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 밑줄 친 이 부분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딱 그것만 판별을 하면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세타 2는 f'에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값을 알고 따라서 사인 값도 자동으로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세타 2의 값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값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특수각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타의 값, 그러니까 각도도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의 코사인, 사인 값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값을 생각을 한 다음에 그것과 비교해서 이것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 그 오른쪽 아래 그림의 세타 2가 그 X축과 파란색 그래프의 교점인데요. 이 그래프라는 것이 원래 코사인 값을 위쪽으로 약간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쪽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은 그 약간 함수값이 0보다 작은 요쯤에 4세타 2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180도하고 270도 사이에 있는 각인데, 이 근처에 특수각이 어떤 게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한 240도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세타가, 그러니까 4세타 2의 코사인 값이 어떻게 되냐면 요쯤에 있으니까요.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쯤에서 생각하는 그 3분의 4파이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요 값은 여기서 보시듯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이 구간 안에서는 코사인 함수가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게 한쪽이 다른 쪽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으면 보시듯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니까 결국은 4세타 2가 3분의 4파이보다 크다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셔야 할 게 원주율 파이가 3.14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3분의 파이는 뭐가 됐든지 간에 1보다는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값은 세타 2 더하기 4 사인 세타 2인데, 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세타 2는 이미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더해 보시면은 정확한 값은 몰라도 어쨌든 0보다 크다는 사실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타 2에서의 값과 0에서의 값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0에서의 값이 더 작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이용하면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함수가 지금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접선을 구하는데요.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접선 두 개를 생각을 하고요. 그 두 개의 접선과 그 다음에 원래 가지고 시작했던 곡선이로 둘러싸인 그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하면은 y좌표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을 해보면은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알 수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보시듯이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접선이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기 때문에 여기에 x값, y값을 각각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시면은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 2차 방정식을 풀어보시면은 t가 0과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점의 좌표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이 그 곡선과 접선 그리고 그 둘러싸인 영역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왼쪽 아래에 있는 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나야 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접점은 두 개가 되는데 왼쪽 위에 하나가 있고 오른쪽 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것은 이 세 점의 좌표를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도 다 알고 있고 2차 방정식도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적분을 해보시면은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끊어지니까 이렇게 잠깐 올리시면은 여기서 왼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왼쪽 상자에 보이는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여기 왼쪽 식에서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그 적분식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가지고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3분의 4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 접선을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의 접선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3차 함수가 있는데요. 이 3차 함수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의 접선이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선 제시문에서의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빨간 점 두 점에서 접하는 이런 공통 접선이 있으면은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등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을 잘 보시면은 아마 어디서 많이 본 식이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바로 그 평균값 정리에 나오는 식입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 내용을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요. 함수가 있을 때 그것이 닫힌 구간 PQ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PQ에서 미분 가능하면은 PQ 사이에 적당한 C가 적어도 하나 있어가지고 그 C에 대해서는 미분한 값이 Q 빼기 P분의 FQ 빼기 FP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빨간 식과 위에 빨간 식을 정리를 하시면은 F'이라는 함수가 P와 Q와 C에서 모두 같은 값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고 평균값 정리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가 있으면은 바로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그 설명을 보시면요.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모순이 생기는 것을 발견해서 그래서 원래 부정했던 결론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그래서 귀류법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서로 다른 두 점에서의 접선이 일치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그 식으로부터 F'P와 F'Q와 F'C가 모두 같게 됩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이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F가 3차 함수니까요. 미분을 하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2차식이고요. 그래서 요것은 2차식이고 그 다음에 F'P는 그냥 숫자니까 차수에는 아무 영향을 안 끼칩니다. 그래서 전체 식은 뭐가 될지는 몰라도 어쨌든 2차 방정식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 X에다가 P, Q, C를 각각 대입을 해보면은 위쪽에 보이는 등식으로부터 모두 0이 돼가지고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근데 2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세 개의 근을 가진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순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제일 처음에 했던 가정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로 다른 두 점에서의 접선이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아까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좌표를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면요. 곡선이 이번에는 3차 곡선이 있습니다. 3차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x0, y0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지나면서 이 3차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개수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접선의 개수를 생각을 할 때 접선이 3개 나올 조건이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을 해서 그 조건 하에서, 그리고 x0, y0가 자연수라는 조건 하에서 x0 더하기 y0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이 문제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이런 식으로 써놓고서 앞선 내용처럼 접선의 방정식을 미분해서 구해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오른쪽 위에 보이는 이러한 검정색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x0, y0를 지나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은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x0랑 y0 값에 따라서 변하는 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t에 관한 그 3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3차 방정식을 편의상 GT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접선이 서로 다른 3개가 나온다는 게 어떤 것과 같은 얘기가 되냐면, 여기서 보시는 GT라는 3차 다항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 것과 똑같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가 이 GT라는 3차 방정식이 3차 함수가 언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차 함수라서 뭐 어떻게 생겼을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런 함수라는 것은 알 수가 있으니까요. 함수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3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게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x축과 맞는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조건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적당히 올라가서 0을 지나고 양수에서 멈춥니다. 그 알파에서의 값에서 멈추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해서 적당한 베타의 값에서 멈춰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서 0을 통과해서 무한대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알파에서의 값이 0보다 크고 베타에서의 값이 0보다 작다는 것과 근이 3개라는 것이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파, 베타는 어떤 점에 해당하냐면 그 극대극소에 해당하는 것이니까요. 미분을 해가지고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G라는 식을 그냥 미분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G'T가 0이 되는 값이 T가 1인 것과 그리고 T가 x0인 이 두 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x0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최소 1 이상은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알파, 베타 값이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 x0가 1보다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의 알파에 해당하는 게 왼쪽에 t는 1인 것이고요. 오른쪽에 베타에 해당하는 게 왼쪽에서 t는 x0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파란색 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이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근데 x0, y0가 자연수니까 첫 번째 식은 당연히 0보다 크게 되고요. 결국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두 번째 식, 이것이 0보다 작으냐 크냐, 작다는 조건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식을 변형을 해가지고 다음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요. y0는 일단 자연수니까 뒷부분은 양수고 그 다음에 제곱한 것도 어쨌든 양수니까요. 전체 식이 음수가 되려면 여기서 괄호 안에 있는 값이 무조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0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y0도 자연수니까 y0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1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냥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음수가 나오게 돼가지고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 따라서 서로 다른 세 가지 실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x0가 4고 y0가 1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한 최소값은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시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국 수학계에 큰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허준희 교수님이 필즈상을 수상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준희 교수님의 업적이 뭔지를 설명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겠지만요. 그 중에 어떤 거는 이미 그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번 문항은 함수의 합성과 그리고 경우의 수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그러면 그 문항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n이라는 집합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n 이하의 양의 정수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써보면은 Pn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 2 해서 n까지 나오는 이렇게 생긴 집합이 Pn이고요. 그 다음에 S라는 집합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라는 집합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모임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A, B는 자연수인데 1과 K 사이에 있는 거고 여기 가운데 조건을 보시면 A가 B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당히 모아놔가지고 만든 집합을 S라고 할 때요. 우리가 GN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정의되는 함수냐면은 일단은 PK에서 PN으로 가는 함수를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함수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쪽에 보시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A, B가 S에 들어있는 경우에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GN이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K가 3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고 S가 1, 2, 2,2인 상황인데요. 일단 K가 3이니까요. 함수 F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1, 2, 3 세 가지에서 시작하는 그러니까 세 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에서 어떤 함수가 되냐면 1, 2, 점점점 해서 n까지 가는 요렇게 생긴 함수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조건 S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조건이 말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1과 2의 값이 서로 달라야 되고요. 2와 3의 값이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에서 함수가 몇 개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원래 아무 조건이 없으면은 1이 갈 수 있는 경우가 n개, 2가 갈 수 있는 경우가 n개, 3이 갈 수 있는 경우가 n개에서 n의 세제곱이 돼야 되겠지만 조건이 있으니까요. 1에 대해서는 n이 갈 수 있는데 2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1과는 다른 값이 가야 되니까 여기는 n-1밖에 경우가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도 생각을 해보시면 3은 1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대신에 2하고는 함수값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경우의 수가 하나 줄어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세려면은 이 세 개를 다 곱하면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GN이라고 하는 것은 n 빼기 1의 제곱과 같은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GN이라는 함수는요. 그 K와 S가 정해진 것에 따라서 바뀌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K를 다르게 하거나 혹은 S를 다르게 하면은 N은 같아도 뭔가 다른 값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알려져 있는 사실 중에 어떤 사실이 알려져 있냐면은 K는 고정을 하고요. S를 아무렇게나 바꿔도
s를 바꾸면 물론 gn 함수 꼴은 바뀌겠지만 그 함수가 항상 n에 대한 k차 다항식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차항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최고차항의 개수는 항상 1이 된다는 사실도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얘기인데요. 그래서 앞선 제시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gn이라는 함수를 기억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cm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다항식에서의 절대값에, 그러니까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그 m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을 c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한번 다시 보시면 gn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써졌냐면 n-1의 제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해보시면은 n 세제곱 빼기 2n 제곱 더하기 n이니까요. 그래서 각 항의 개수의 절대값을 보시면 C3가 1이고요. C2는 2가 되고 C1은 1이 됩니다. 그래서 그 허준희 교수님이 증명한 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별표 부등식을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앞에 구한 것이 아래 식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은 1 곱하기 1이 2의 제곱보다 작으니까요. 별표 부등식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허준희 교수님의 업적 관련해서 강연이나 설명회 같은 거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로그 오목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보면은 좀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로그 오목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여기서 보고 계시는 그냥 이 부등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그 오목이 뭔가 낯설어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익숙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로그는 진짜 로그 함수일 때 로그고 오른쪽에 보이는 오목은 볼록 함수, 오목 함수 할 때의 그 오목입니다. 그래서 그 로그 함수랑 오목 함수에 대한 것과 이 별표 부등식이 어떻게 연관이 됐는지 그냥 재미삼아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이 로그 함수고요. 그래서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되게 되고 함수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목 함수를 보시면은 오목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함수 위에서 그래프 위에서 점 두 개를 아무렇게나 잡고요. 그 잡은 다음에 그 점을 잇는 선분을 생각하면은 그 선분이 함수의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으면 그것을 오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위쪽에 있으면 볼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함수가 로그 오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로그 함수와 합성을 했을 때 그것이 오목 함수면 그것을 로그 오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로그 오목하고 위에 보시는 로그 오목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g가 오목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성한 함수, 지금 이 gx가 오목인 상황인데요. 여기서 점을 아무렇게나 두 개를 잡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점의 좌표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어떻게 잡을 거냐면 n-1을 먼저 잡고 그러면은 이게 함수가 g니까요. gn-1이 이 점의 좌표가 될 거고요. 다시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이것은 n 플러스 1이고 g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중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점의 좌표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평균을 구하면 되니까요. 가운데의 점의 좌표는 처음 좌표는 m이고 두 번째는 2분의 gm-1 더하기 gm 플러스 1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중점 위에 이런 점이 있는데 이 점은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m,
gm이 됩니다. 그래서 이 g라는 함수가 오목이라는 성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아래쪽에 보시는 이 평균에 해당하는 값이 gm에 해당하는 값보다 작다는 것을 이 그래프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써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g가 로그와 f를 합성한 것이었으니까요. 결국은 위에 빨간 점이 아래 중점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 처음 보시는 이러한 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성질로부터 로그끼리 더하면은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곱하기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보시면은 여기서 두 번째로 보시는 이러한 식이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가 증가 함수니까요. 이것을 정리를 해서 로그를 벗겨보면은 부등식 방향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것이 위쪽에 보이는 별표랑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n-1의 값과 n+1의 값을 곱한 것이 m의 값을 제곱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는 수열이고 하나는 함수지만 이렇게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위쪽 수열을 로그 오목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 그럴듯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참고로 수학에서 용어를 정할 때 별로 좋지 않은 용어가 꽤 있습니다. 근데 처음 정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정했다가 그게 굳어지면서 사람들이 다 쓰니까 바꿀 수 없게 된 그런 용어들이 꽤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로그 오목이라는 용어는 꽤 잘 지은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그가 뭔지 그리고 오목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은 로그 오목의 정의를 잊어버리더라도 그냥 간단한 생각을 통해서 그 정의를 다시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얘기는 문제풀이에는 큰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전부 다 앞서 보신 GN이라는 그러한 다항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GN이라는 다항식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시면은 뭔가 S라는 순서상의 부분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그 S를 가지고 조건을 줬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K가 3이고 S가 공집합일 때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K가 3이니까요. 이렇게 1, 2, 3에서 시작하는 함수를 생각을 할 거고 뒤쪽은 1부터 n까지 가는 함수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S가 공집합이니까 아무 함수나 다 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에 해당하는 것도 n이 되고 2에 해당하는 것도 n이 되고 3에 해당하는 것도 n이 돼서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n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 값을 구하는 것은 1의 세제곱부터 24의 세제곱까지 전부 더한 것을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세제곱의 합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답을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K가 4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1, 2, 3, 4가 있고 여기서는 1부터 n까지 가는 그러한 함수를 세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S를 적당히 잘 정해가지고 그 문제에 보이듯이 이런 n, n-1, n-2의 제곱이 되도록 S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1이 갈 수 있는 것은 사실 다 갈 수 있으니까요. n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1, 세 번째는 n-2, 네 번째는 n-2 요렇게 되도록 그 S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를 보시면은 2에서는 뭔가 제약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S에는
1,2가 들어가야 되고요. 3에서는 그 제약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을 포함하는 게 이렇게 2개가 나와야 되고 4에서도 그 n-2가 돼야 되니까 1, 2, 3 중에 적당히 2개를 아무렇게나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저는 1하고 2로 골랐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서 S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S가 2개 있어요. 여기서 제일 처음 보이는 S를 가지고 F1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나오는 S를 가지고 F2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F1과 F2를 합성을 한 다음에 합성한 값이 모두 1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순서상 F1, F2의 개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오른쪽 아래와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 P4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집합은 1, 2, 3, 4, 4개로 주어진 집합입니다. 그리고 합성은 오른쪽부터 하기 때문에 처음에 F2가 나오고 그 다음에 F1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초록색 함수에 해당하는 그 조건은 여기 S2라고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빨간색 함수에 해당하는 것은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합성해서 1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 A라는 집합을 가운데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생각을 할 거냐면 F1으로 보냈을 때 1이 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여기서 A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F2는 1, 2, 3, 4를 A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F1에 의해서 그 A의 모든 원소가 1로 가게 되면은 이제 합성함수가 모든 원소를 1로 보내는 게 되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이 A라는 집합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가능한 경우를 세서 그것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할 수 있는 그 관찰은 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함수를 세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사용해서 함수를 세는 것인데요. 그 F1부터 보시면은 저 빨간색 집합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1, 2는 같은 원소로 못 가고 2, 3도 같은 원소로 못 가고 3, 4도 같은 원소로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은 일단은 띄엄띄엄 있어야지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체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 2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A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일 수는 없다는 것은 이 초록색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A의 원소가 하나라는 얘기는 그 F2에 의해서 모든 원소가 한 원소로 간다는 건데 그것은 S2의 조건에 의해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A의 원소가 정확하게 2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제가 A를 이렇게 1과 3을 포함한 것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2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F2는 보시는 초록색 조건으로부터 함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이 1로 간다고 하면은 2는 3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다시 3은 1로 갈 수밖에 없고 4는 3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1에서의 값을 하나 주면은 나머지 값들이 완전히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꾸더라도 1이 3으로 가면은 2가 1로 가고 3이 3으로 가고 4가 1로 가고 뭐가 될지 몰라도 어쨌든 그 1에서의 값으로 완전히 함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뭐가 될지는 상관없이 F2의 개수는 항상 2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A가 1, 3인 경우만 생각을 했는데 그 A의 경우는 1, 3이 될 수도 있고 1, 4가 될 수도 있고 2, 4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경우를 따져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요. 일단 A의 원소는 다 1로 가니까
그 F1의 화살표는 이렇게 될 거고요. 2하고 4를 보시면은 2, 3, 4 아무거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3개씩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 경우에는 3 곱하기 3 한 개 F1의 개수고 F2의 개수는 항상 2개라고 했으니까 다 더해서 18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두 번째도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것은 A가 1, 4니까요. 1하고 4는 항상 1로 가야 되는데 2, 3은 서로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 3, 4로 가긴 가야 되는데 두 개의 값이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3 곱하기 3이 아니고 3 곱하기 2로 줄어들게 되고 여전히 F2는 2가 되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1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1번과 상황이 똑같아서 18개가 나오고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다 더하면은 48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선 부등식 별표를 아래쪽에 다시 표시를 했고요.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초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부등식을 만족함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쉬운데 그 등차 수열이니까 일반식을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식을 구한 다음에 그냥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이 좌변,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이 좌변이고 세 번째 줄이 우변인데 앞부분은 다 똑같은데 마지막 이 부분이 남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D제곱은 0 이상이니까 그래서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것으로부터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떤 학생이 G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0과 1을 대입한 건 0이고 2를 대입한 게 24, 3을 대입한 게 120.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뭔가 모순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하라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저 앞선 조건을 이용해서 그 GN을 풀어서 개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이를 보시면은 앞선 제시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GN이라는 것은 n에 대한 4차식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입니다. 그리고 0을 대입했을 때 0이니까 GN을 아래 보시는 것 같이 표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n에 2, 3을 대입해서 식 두 개를 얻고 a, b를 계산을 하시면은 이 아래쪽에 보시는 이러한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C4가 1이고 C3가 2고 C2가 1이고 C1이 2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 별표 부등식을 만족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은 C1에 C3를 곱한 건 4가 되는데 근데 C2의 제곱이 1이 되기 때문에 그 부등식 방향이 바뀌어서 그 별표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아서 이 앞선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상으로 그 문제풀이 해설을 마치고요. 제가 그 설명회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제시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 제시문의 내용으로부터 문제 해결에 많은 힌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잘 읽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문제를 다 풀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수학 풀이라는 것이 그 크게 보면은 글쓰기의 일종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 아니고 글을 이용해서 독자, 이 경우에는 채점하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장을 할 때 그 올바른 근거를 사용해서 그 논리의 비약 없이 내용을 전개를 하시면은 이제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요. 그리고 글씨를 작성하실 때도 바른 글씨로 보는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써주시면은 논술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모의논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